우리가 중학교를 올라가면은 1학기와 2학기 때 배우는 게 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1학년이 있는데 이제 1학기와 2학기 나눴을 때 1학기 때는 주로 이제 대수 파트라는 걸 배워요. 그리고 2학기는 중학교는 2학기가 거의 다 이제 도형이야. 그럼 이제 대수 파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작년에 좀 이제 배운 친구는 알겠지만 이제 문자나 숫자를 써서 이런 것들 식을 만들고 식을 이제 계산하고 나중에 보면 이제 방정식을 만들고 또는 뭐 이어져서 이제 함수 같은 걸 계산하고 그런 것들을 자, 대수 파트라고 해요. 그리고 도형은 알다시피 뭐 여러 가지 도형들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 관계를 이제 판구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2학년 올라갔을 때도 또 1학기, 2학기 나눠지는데 마찬가지로 1학기 때는 주로 방정식이나 함수 이런 이제 대수 파트를 다루게 되고 2학기 때는 주로 이제 함수를 2학기 때는 주로 이제 도형을 다루게 되고 그런 식이야.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1학기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주로 대수 파트를 이제 다루게 되는데 항상 1단원 맨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숫자 자체에 대해서 이제 배워요. 그리고 1학년 1학기 때는 주로 다루는 게 이제 자연수 파트야. 시연이 어서 와요. 시연이 이쪽에 좀 앉자. 이쪽에 앉아요. 요거 선 조심하고 이쪽에 앉아. 이쪽에.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이제 주로 이제 수를 다루는데 지금 이제 시연이 같은 경우도 이걸 이제 처음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주로 초등학교 때 다룬 것들은 영하고 자연수를 주로 다뤘어요. 물론 그 사이에 이제 분수도 있고 소수도 있긴 하지만은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더 확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 자연수뿐만 아니라 이제 요 자연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심화 학습을 하는 건데 그래서 자연수를 이제 분류를 해요. 어떤 수를 이제 분류할 때 물론 이제 다양한 이제 기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아는 뭐 짝수, 홀수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줄 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수의 배수를 기준으로 해서 3의 배수를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고 뭐 5의 배수를 기준으로 나누는 방법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는 방법들이 있어.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할 방법은 뭐냐면 요 자연수를 약수의 개수를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야. 약수의 개수. 그러면 이제 자연수는 이제 1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니까. 자, 1 같은 경우에는 약수가 뭐가 있지? 1의 약수는? 1의 약수, 그렇지. 1 하나지? 1. 그러니까 개수를 따지게 되면은 개수가 몇 개예요? 1의 약수는 1 하나뿐이니까 개수가 1개지. 그 다음에 자, 2는요. 2의 약수는 뭐가 있죠? 1과 2가 있지. 그렇지. 그러면은 개수가 몇 개? 2개. 그렇죠. 그 다음에 3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3도 약수가 2하고 3 그렇게 해서 개수가 2개예요. 그럼 4는 약수가 뭐지? 4는 약수가 그렇지. 1, 2, 4가 있지. 1, 2, 4. 그럼 얘는 약수 개수가 3개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이렇게 약수의 개수가 여러 개가 나오는 이런 이제 수 같은 경우에는 약수의 개수가 딱 2개가 있는 요 수들의 곱으로 다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연수에서 이런 수들이 즉 약수의 개수가 2개인 수들이 훨씬 이제 근본적인 숫자가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이 다음에 쭉 하다가 이제 6 같은 경우에는 6은 약수가 1, 2, 3, 6 이렇게 해서 약수의 개수가 이제 4개가 되는데 우리가 6은 2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때 2는 약수의 개수가 2개, 3도 약수의 개수가 2개야. 그래서 이런 숫자들은 약수의 개수가 2개인 이런 수들을 이제 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또는 이제 분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이런 거를 얘를 이제 소인수 분해라고 하잖아. 좀 이따 이제 다시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제 이렇게 자연수를 약수의 개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 자, 일단 한 개짜리가 있잖아요. 요거는 그냥 놔둬요. 한 개짜리는 이제 1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약수의 개수가 이제 두 개인 게 있어요. 1하고 2, 1하고 3, 이런 식으로 두 개인 거.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소수라고 이제 불러요. 소수.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었던 뭐 0.1, 1.5 이런 수하고 이제 이름은 똑같은데 사실은 이제 다른 수야. 이름만 갖고 이제 사람 이름 중에서 뭐 이름이 같은데 다른 사람은 이제 동명이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건 이제 이름만 갖고 이제 사실 내용은 전혀 틀린 거야. 그리고 그 0.5, 1.2 이런 것들은 적을 숫자를 써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작은 숫자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바탕 숫자를 써서 이렇게 이제 써요. 그러니까 뭐 원소나 수소 또는 뭐 그런 것처럼 어떤 물체의 이제 근본, 바탕을 이룬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제 한자어를 쓰는 거야. 요걸 이제 영어로 하면은 프라임 넘버라고 해서 프라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수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또 이제 보겠지만 이 6 같은 경우에 이렇게 소수들의 곱으로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모든 숫자들은 소수를 제외한 모든 숫자는 다 이제 소수들의 곱으로 이렇게 이제 분해가 되고 이렇게 나타내질 수가 있는 거야. 그만큼 근본적이고 이제 중요한 숫자라는 의미인 거지. 그러면 이제 약수의 개수가 이제 3개나 4개나 5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하나하나 이제 따로 보는 게 아니라 각각 3개 이상인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의 이름으로 붙여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3개나 4개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합성수라고 불러. 합성수. 이 의미 자체가 이제 소수들이 합성돼 있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6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3으로 이렇게 소수들의 이제 곱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합성이 되어 있는 거지. 그런 숫자들을 우리는 이제 합성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자연수가 어떤 식으로 이제 나타내질 수가 있냐 하면은 자연수는 크게 일단 소수나 합성수가 아닌 1이 하나가 있고요. 얘는 이제 독자적인 존재야. 그 다음에 소수가 있고 소수는 약수의 개수가 2개. 근데 또 이 2개가 되려면은 보면은 1은 모두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1은 모든 숫자의 이제 약수가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뭐야? 2면은 약수가 1과 2, 3이면 약수가 1과 3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이제 약수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수가 되려면은 약수가 2개인데 그거는 모두 뭐냐 하면 1하고 자기 자신, 1과 자기 자신만 얘 약수로 가지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자연수는 1과 소수, 즉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가지는 그런 숫자가 있고 나머지 약수의 개수가 이제 3개 이상인 것들은 다 뭐라고 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합성수라고 이제 부르는 거지. 합성수. 자, 그래서 이제 크게 이렇게 이제 자연수를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는 겸에 우리가 이제 2단원 들어가면 이제 정수와 유리수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은 수에 대한 체계가 어느 정도 완성이 돼요. 물론 학년이 올라가면서 또 새로운 이제 수 체계를 배우고 새로운 범위의 수들로 이제 확장이 되어 나가지만은 우선은 이제 최초로 이제 배우게 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주로 다루게 배운 것들은 크게 이제 유리수라는 이제 범주에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유리수는 크게 정수가 있고요. 정수가 있고 그러면 정수가 아닌 숫자들 분수나 소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이제 특별히 이름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어떤 식으로 이제 붙이냐 하면은 유리수 중에서 정수가 있는데 정수가 아닌 것이니까 그냥 정수 아닌 유리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크게 이제 정수 아닌 유리수.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고 정수는 이제 나눠질 때 일단은 방금 우리가 이제 주로 다뤘었던 이제 자연수가 있죠. 자연수하고 자연수는 다른 말로 이제 양의 정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0이 있지? 0도 이제 정수라는 거 자꾸 까먹고 그러는데 0도 이제 정수라는 걸 이제 주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음수를 배운 친구들은 이제 음의 정수가 있다는 걸 알 거예요. 음의 정수. 뭐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등등등등 이렇게 이제 가는 숫자. 그 다음에 이제 정수가 아닌 것들은 정수는 양의 정수를 기본으로 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면 이제 음의 정수가 되는 거고요. 이제 어떤 개수나 물건을 셀 때 이제 딱 1, 2, 3, 4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는 것들이 지금 정수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정수와 정수 사이에는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1도 있고요. 3분의 2도 있고 뭐 1과 2분의 1 이런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분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분수가 해당하고 그다음에 또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뭐 0.2, 0.5 또는 1.2, 3.5 이런 식으로 소수로도 나타내지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정수가 아닌 것들이기 때문에 이름에서 이제 정수 아닌 유리수다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중3 올라가면은 유리수가 아닌 또 다른 이제 수에 대해서도 배우는데 소위 무리수라고 하는 것까지 배우는데 우선은 당분간 이제 주로 다루게 되는 숫자들은 다 유리수 범주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그 중에서도 우리 1단원에서는 주로 요 이제 자연수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배울 것의 이제 주인공은 뭐냐면 이제 소수예요, 소수. 이 소수는 뭐다? 이런 소수가 아니라 약수가 두 개밖에 없는, 즉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그런 수를 소수라고 한다고 했지. 주로 얘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거기까지가 이제 처음 이 책에도 나온 이제 그 얘기고요. 그러면 이 소수를 이제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제 이런 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 거기 이제 네모칸 해가지고 숫자를 쭉 써놓고 이거 이제 골라내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고대 그리스에 이제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이제 수학자가 발견했다고 해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고 불러요. 그럼 요거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사실 요거 화면을 좀 띄워온 다음에 이걸 했어야 좀 더 좋은데 선생님이 한 30까지만 좀 한번 해볼게요. 대략 요령만 알면 되니까 숫자를 한번 쭉 써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에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자,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자, 30까지만 좀 써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할 때는 대부분 문제집을 보면 한 50까지 정도 나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00 안에 들어가는 소수를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100까지 쭉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게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예전에 저 특강할 때 이제 종이로 나눠주고 한번 실습을 해봤었잖아. 다음 시간에 한번 그것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소수를 찾으려고 할 때 소수라는 게 어떤 규칙성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규칙성이 워낙 어려운 규칙성이라서 우리 수준에서는 좀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학원 이름이 리만 수학학원이잖아. 왜 리만 수학학원이냐 하면은 그 리만이라는 학자가 이 소수의 규칙성에 대한 이제 가설을 세웠거든요. 그걸 이제 소위 리만 가설이라고 하고 그게 아직까지 이 수학계에서 그 증명이 안 된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이제 많은 수학자들이 그걸 이제 증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증명이 제대로 안 됐어. 근데 이제 뭐 언젠가는 이제 증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면은 뭐 그 관련된 책이라든지 또 유튜브에 그런 내용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소수를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데 일단 1은 1부터 시작을 하는데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었잖아. 그러면 얘는 이제 x예요. 얘는 이제 지우고. 그 다음에 2는 자, 약수가 1과 2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수가 맞지. 그러면은 우리는 소수의 2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요. 그 다음에 2의 배수들을 전부 다 지워요. 그 2의 배수의 다른 말이 뭔지 알아요? 2의 배수. 2의 배수는 곧 2, 4, 6, 8, 10 등등등등 이렇게 가니까 숫자 중에서 무슨 수야? 전부 다 짝수들이지. 그러니까 2의 배수의 다른 말이 곧 짝수예요. 그런데 짝수다 또는 2의 배수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6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3이죠. 그러니까 2 외에 3이라는 숫자가 더 이 6을 구성을 하고 있어. 그래서 6을 실제로 이렇게 약수를 구해보면 1, 2, 3, 6이잖아요. 즉 약수가 이 숫자가 소수가 되려면 2라고 자기 자신만 약수가 되어야 되는데 2 곱하기 3이라는 얘기는 또 2도 있고 3도 약수가 있잖아요. 그럼 뭐 당연히 이제 약수의 개수도 2개 이상의 여러 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딱 2개만 되어야 되는데 일단 2 곱하기 어떤 소의 형태로 나타내진다는 것 자체가 약수의 개수가 이제 2개 이상이고 여러 개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2의 배수들을 전부 다 지워야 돼요. 얘들은 이제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4, 6, 8, 10 이런 걸 지우다 보니까 결국 짝수들은 다 지워지네. 그래서 아래로도 12, 22, 14, 24 이런 짝수들은 다 지워버려요. 얘들은 전부 다 이제 소수가 아닌 거야.
그래서 요거를 하다 보니까 하나 좀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소수들 중에서 내가 지금 이제 2부터 시작해서 아 얘는 이제 소수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얘는 지금 짝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동그라미 치고 났더니 얘를 제외한 모든 짝수들은 다 지워졌어. 그러면 짝수 중에서 소수는 뭐밖에 없는 거다 결국은? 짝수 중에서는 그치 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짝수는 다 소수가 아니다 이래버리면 틀리는 거야. 왜냐하면 2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얘는 이제 짝수가 맞으니까요. 그런데 2를 제외한 모든 짝수는 다 소수가 아니다. 이러면 그건 맞는 얘기인 거예요. 짝수 중에선 2만 유일하게 이제 소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소수가 아니면 무슨 수가 된다는 얘기야? 전부 다 합성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 다음에 자 3으로 넘어갑시다. 3 같은 경우도 약수가 2라고 3밖에 없으니까 얘는 이제 소수가 맞지. 자, 그럼 이제 마찬가지 방법으로 3의 배수들을 또 싹 지워줘요. 왜냐하면 3의 배수라는 것 자체가 어떤 수가 있는데 얘가 3 곱하기 얼마로 나타내진다는 것 자체가 3이라는 약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를 가져야 되는데 3이라는 약수를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소수가 아니게 되고 결국 합성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3의 배수, 그러면 3, 1은 3, 3, 2, 6, 3, 3, 9 등등등등 이렇게 지우면 되잖아. 3을 제외하고. 근데 6 같은 경우는 이미 지워져 있네요. 뭐 이런 거 이제 그냥 놔두고. 3, 1은 3, 3, 2, 6, 3, 3, 9. 얘 아직 안 지웠네. 얘 지워주고. 그 다음에 3, 4, 12, 3, 5, 15 안 지워졌으니까 지우고요. 그 다음에 3, 6, 18, 3, 7에 21 지워줘야 되겠네. 3, 8에 24, 3, 9, 27. 그 다음에 30, 30. 자, 그 다음에 4는 이미 지워졌으니까 이제 5로 가봅시다. 5 같은 경우도 약수가 2라고 5밖에 없으니까 얘도 이제 소수가 맞아요. 그러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5의 배수들을 싹 지워줘. 5, 1은 5, 5, 2, 10, 뭐 이미 지워졌지만 다시 한번 체크하고 5, 3, 15, 5, 4, 20, 5, 5, 25, 5, 6에 30 이런 것들이 다 지워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7도 약수가 2라고 7밖에 없죠. 그래서 얘도 이제 소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7의 배수들이 다 지워져요. 7은 7, 7이 14 지워야 되고 7, 3, 21 대부분 뭐 많이 지워져 있는데 7, 4, 28 지워졌고 7, 5, 35 등등등등 이렇게 지워지는 거고요. 그래서 우선은 선생님이 이제 지금 30까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하는 이제 요령 방법만 좀 알아두라고 해봤는데 결국 지금 이제 남는 게 뭐가 있냐 하면은 2, 3, 5, 7 그 다음에 11이 있지? 그 다음에 13 그 다음에 17 19, 그 다음에 23. 자, 그리고 29. 이렇게 이제 남아있어요. 그럼 이렇게 남은 것들이 지금 다 소수가 맞냐 하면은 소수가 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50 안쪽에 나오는 소수들은 그래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 최소한 뭐 이걸 달달 외우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눈도장을 좀 찍어두는 거야. 딱 봤을 때, 아, 이건 소수가 맞지?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앞으로 뭐가 있냐면 29 다음에 31도요. 31도 소수가 맞고 그 다음에 32, 33, 34, 35, 36, 37, 37. 37 소수고요. 38, 39, 40, 41, 41도 소수가 되고 41, 42, 43, 43, 43도 소수가 맞고 44, 45, 46, 47, 47도 소수예요. 48, 49. 그런데 친구들이 요 49를 많이들 소수로 착각을 하더라고요. 49는 소수다? 합성수다? 합성수예요. 왜냐하면은 49는 얼마 곱하기 얼마로 또 나타날 수가 있을까? 그치, 맞아요. 77에 49야. 77에 49. 그래서 실제로 약수를 다 구해보면은 49의 약수는 1, 7, 49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약수의 개수가 3개지. 그래서 얘는 소수가 아니라 이제 합성수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실수하지 않도록. 그래서 얘는 이제 소수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 49 다음에 50은 또 이제 합성수고. 또 실수 잘하는 숫자 중에 뭐가 있냐면은 자 51. 51은 소수일까요? 합성수일까요? 합성수. 맞아요. 이제 좀 경험을 했지.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많이 틀리더라고. 그런데 51은 3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3으로 나누면 51은 3 곱하기 3일은 3, 37에 20이니까 3 곱하기 17이잖아. 여기서 이제 17은 소수가 맞지만은 3, 17 무슨 소수지만은 3하고 17을 이렇게 약수로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약수의 개수가 여러 개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이제 합성수인 거지. 그래서 한 요 정도가 이제 50 안쪽에서 들어가는 그런 소수라는 거를 좀 이게 눈도장을 찍어주면 좋아요. 자, 이런 방법을 이제 에라토스테네스의 이제 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듭제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거듭제곱을 하기 전에 그럼 이걸 왜 배우냐는 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소수에 대해서 주로 배우고 있는데, 소수가 왜 중요하냐면은 모든 숫자들을 소수의 곱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지. 아는 친구들 알겠지만 그런 걸 이제 소인수분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이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해를 해봤더니, 자, 얘는 이제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얘가 이제 4, 30이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거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도 좀 해봤었거든요. 근데 어떤 숫자가 쓰니까 이렇게 된 거야. 어떤 숫자 쓰다 보니까 뭐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7 곱하기 7이다 이런 식으로 써진 거예요. 이거 쓰다가 보니까 손이 아파. 귀찮아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줄여서 쓸 수 없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실 줄여서 쓰는 것 중에서 초등학교 때 가장 먼저 뭐를 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뭐 계속 더하려면 계속 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줄여서 쓴 방법이 뭐였냐면은 2에다가 어떤 식으로 쓰면 될까? 곱하기 얼마일까요? 4. 그렇지? 이제 이 곱셈이라는 게 결국 여러 번 더하는 수구를 덜어주기 위해서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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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걸 좀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 곱하기 4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2를 4번 더했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그러면은 이번에 이렇게 더하는 걸 줄여서 썼으니까 이번엔 곱하기도 한번 줄여봅시다.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4 이렇게 쓰면은 당연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왜냐면 2 곱하기 4는 2를 4번 이렇게 더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하고는 이제 틀린 거야.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은 뭔가 새로운 방식이 좀 필요하겠네. 얘를 이제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은 얘는 2가 4번 곱해졌다라는 의미로 2의 4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이제 약속의 학문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렇게 하기로 하자. 그런 전제를 깔고서 그거에서부터 출발해서 또 여러 가지 이론이라든지 또 뭐 어떤 새로운 이제 발견들이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뭔가 이렇게 약속을 하고 들어가야 돼. 뭐 우리가 얘를 이제 뭐라고 불러요? 삼각형이라고 부르잖아. 왜 삼각형이라고 불러? 그렇게 부르기로 정했으니까 그렇게 정한 거예요. 각이 3개인 건 삼각형이라고 부르자. 그렇게 약속을 한 거야. 왜냐면 어떤 사람은 얘를 보고 삼각형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사각형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얘를 보고 원이라고 불러. 이러면은 서로 대화 자체가 안 통하잖아요. 서로 이런 부분이 일단 통일이 되고 나야지 그에 관련된 어떤 뭐 학문이라든지 내용들이 전개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맨 처음엔 그런 이제 약속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개념, 수학에서 이제 개념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개념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중요한 약속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 약속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심화해서 새로운 내용들도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고 요걸 이제 읽을 때는 2의 4제곱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2가 2번만 곱해졌다면은 얘는 이제 2의 위에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몇 번 곱해졌는지를 쓰는 거야. 그럼 요거는 이제 2가 2번 곱해졌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게 되고, 읽을 때는 2의 제곱 이렇게 읽어요. 2의 2제곱 이렇게 읽어도 뭐 틀린 거는 아닌데 보통은 그냥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읽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타낸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거듭 제곱이라고 얘기를 해. 거듭. 그래요. 가까워요. 거듭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럼 2가 3번 곱해지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2인데 얘는 2에다가 이게 3번 곱해졌으니까 3이라는 숫자를 요 오른쪽 위에다가 귀퉁이에다 조그맣게 써요. 그래서 읽을 때는 2의 세제곱. 2가 이렇게 4번 곱해졌으면 2의 4제곱. 만약에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2가 5번 곱해졌으면은 2의 5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지. 자, 그리고 이 각각에 대해서도 이제 부르는 명칭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 혹시 지수라고 있어요? 친구 중에 지수 있어? 그래요? 그래서 요 위에 조그맣게 쓴 얘를 지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 이름 지수가 아니라 지수라는 친구 이름이 아니라 요 지자가 이제 손가락 지자를 써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아래에 있는 이 숫자를 이제 가리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손가락 지자를 써서 지수라고 부르고, 이 아래 이렇게 선생님이 좀 크게 쓴 이 숫자 같은 경우는 밑에 있어서 그냥 밑이라고 불러요. 뭐 별다른 의미는 없어. 그냥 밑에 있어서 밑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래서 거듭 제곱은 이렇게 밑과 지수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고, 밑은 여러 번 곱해지는 숫자이고, 이 지수는 그 이 숫자가 몇 번 곱해졌느냐, 이제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번 곱해진 숫자들을 이제 간단히 나타낼 수가 있고, 그래서 아까 이 11을 소인수 분해를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타내졌다고 했을 때, 이것도 이제 거듭 제곱을 사용해서 좀 더 간결하게 깔끔하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2가 두 번 곱해졌으니까 얘는 이제 2의 제곱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지. 2의 제곱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하고, 그래서 10이라는 합성수가 소수 곱하기 소수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해가 됐다고 해서 뒤에서 다시 한번 배우겠지만 이제 소인수 분해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거기 이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물론 요거 이제 배운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아유, 뭐 너무 쉬운 거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다시 한번 천천히 이제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배운 친구들은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완전히 처음서부터 이제 배우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친구들은 좀 더 자세히 잘 들어야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요 책을 이제 기본서로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 오른쪽에 보면은 QR코드가 있잖아.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거나 또 이제 예습을 하고 싶을 때 핸드폰에 이 QR코드 찍으면은 이제 관련 이제 그 강의 동영상이 나오는데, 동영상이 그렇게 길지 않고, 강의도 괜찮아요. 강의도 되게 잘하시는 선생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하거나 예습할 때 많이 활용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걸 자기주도 학습하기에도 이제 좋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책을 이걸로 정한 거야. 잠깐 이제 칠판 정리하고 계속 이어서 설명할게요. 자, 거기 1번에 이제 다음 수의 약수를 모두 구하시오. 사실 요건 이제 초등학교 때 복습이죠. 그래서 다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몇 개만 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3번 같은 경우, 3번에 24.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할 게 하나가 있는데, 약수를 이제 구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친구들이 24 약수 구하면 1, 2, 3, 4, 6 등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다 보면은 뭔가 좀 빠뜨리거나 중복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아. 실수하기 쉽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더 실수를 줄이고 정확한 방법이냐 하면은, 자, 24는 1 곱하기 24잖아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면은 1이나 24가 24의 약수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1과 24를 이렇게 띄어서 양 끝에다 이제 먼저 써요. 그럼 그 다음에 2로 나눠줄 수가 있으면 24의 약수가 되는데, 24는 2로 나눠 떨어지죠. 즉 2가 약수가 된다는 거고, 2로 나누면 얼마가 돼? 2 곱하기 10이니까 여기 12를 써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3으로 나눠지냐면 3으로도 되지. 3, 8에 24니까요. 그러면은 3하고 8이 약수가 된다는 거고, 또 있나요? 요 사이에 보면은, 그 다음에 4를 생각하면 4, 6이 24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가 좋냐 하면은 내가 어디에서 딱 끝내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1, 24, 2, 12 하면 점점점 이렇게 가운데로 좀 좁혀지잖아. 그래서 지금 뭐가 남았냐면 4와 6 사이에 5밖에 안 남았어요. 다른 숫자는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가령 뭐 7이라든지 9라든지 13 이런 숫자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5만 따져주면 된다는 얘기고, 5는 24를 못 나누잖아. 즉 약수가 아니지? 그럼 여기서 딱 끝내는 거야. 그래서 12, 24의 약수는 이렇게 되고,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숫자가 좀 크면서 짝수가 되면은 점점 이제 약수의 개수도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이걸 일일이 이렇게 써서 세려다 보면은 개수가 되게 많으니까 좀 실수하기도 쉽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끝을 이제 쓰면서 번갈아 가면서 써야지 이제 빠뜨리지 않는다는 거지.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4번에 이제 50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봅시다. 50의 약수는 이것도 이제 짝수인데 좀 숫자가 약간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약수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다음에 50을 먼저 써주는 거고, 그 다음에 2는
2로 나누면 25가 되지? 그 다음에 3 안 되고 4. 4로 되나요? 4 안 되네요? 5로 나누면 5 곱하기 10이니까 되고요. 그 다음에 6 안 되고 7 안 되고 8 안 되고 9 안 되고 10이 되면 여기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5, 10 따면 요 사이에 있는 숫자만 따져주면 되는데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지?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약수의 개수가 좀 적었어요. 그래서 약수가 1, 2, 50, 25, 50 이렇게까지가 50의 약수 전부 다 이제 구한 거네요. 자, 그 옆에 그래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다음 수의 약수를 구하시오. 이것도 여러분들 좀 해보고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리고 또 이게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자, 본격적으로 이제 소수하고 또 소수와 다른 이제 합성수를 구별하는 거. 거기서부터가 이제 중학교 내용인데, 2번을 보시면은 다음 수의 약수를 모두 구하고 소수 또는 합성수 중에 알맞은 것을 동그라미 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2번을 보면은 1번에 3 같은 경우에 약수를 모두 구해볼까요? 자, 요거는 이제 돌아가면서 한번 해봅시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다은이부터 한번 해볼까요? 3의 약수는 뭐뭐가 있을까요? 3의 약수는 1하고 3이 있지? 그치? 1은 모든 수의 약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소수이다, 아니다? 응? 소수가 되는 거죠? 오케이, 소수. 자, 그 다음에 2번에 6. 시연이 차례네요. 6의 약수 한번 불러볼까요? 그렇지. 그럼 얘는 소수의 합성수야? 그치, 합성수가 되는 거죠. 맞아요. 자, 뭐 이제 이런 좀 쉬운 문제들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는 게 그냥 선생님 설명만 그냥 듣고 있는 것보다 직접 해보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11 같은 경우 문규 차례네요. 11의 약수는 뭐 어떻게 될까요? 1, 11, 소수요. 그치. 1하고 11밖에 없으니까 얘는 이제 소수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4번이요. 20 같은 경우는 20은 좀 많겠네? 근데 단우 차례네요. 자, 20의 약수는 뭐뭐가 있을까? 한번 불러볼까요? 4, 5, 10. 그치, 맞아요. 그러면은 소수다, 합성수다? 그치, 당연히. 개수가 2개 이상이면 이제 다 합성수가 되는 거예요. 자, 딱 한 번씩 하고 나면 넘어가겠네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25잖아. 동근이 차례? 1, 5, 25. 1, 5, 25. 그렇지. 그러면 합성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에 주원이. 자, 41이네요. 40의 약수는 어떻게 될까? 1이랑 1이랑 41. 그치, 맞아요. 딱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더 나올 게 없어. 그러면은 무슨 수다? 소수가 되는 거지. 그치, 맞아요. 자, 이런 식으로 그 옆에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뭐 충분히 잘 할 것 같아. 자, 넘어가 보면은 자, 이번에 배울 개념은 이제 반복된 수의 곱은 거듭 제곱을 이용해서 어떻게 나타날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이거를 왜 하냐면 결국 이제 소인수 분해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거듭 제곱에 대한 얘기는 한번 했고 좀 이제 문제만 한번 좀 다뤄봅시다. 여기도 이제 아직까지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 1학년 1학기 거 처음 시작했을 때 대부분 이제 뭐 수월하게 하네 쉽게 하다가 대부분 어디에서 첫 고비를 만나냐 하면은 소인수분해 배우고 나서 어디가 고비야? 처음에? 아니 그 전에 제곱수 만드는 거 거기서부터 좀 어려워하죠. 제곱수 만드는 게 어딨냐? 13페이지에 나와 있구나. 제곱수 만들기.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지네 이렇게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쭉 해봐도 충분히 할 거예요. 자, 3번에 보시면은 1번 다음을 거듭 제곱을 이용해서 나타내시오. 자,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은 한번 불러봅시다. 이거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다? 3의 4제곱. 잠깐만요. 이제 다은이 차례. 다시 돌아가는 거야. 3의 몇 제곱? 4제곱, 그렇죠. 3의 4제곱. 쓸 때는 이렇게 쓰면서 읽을 때는 3의 4제곱 이렇게 이제 읽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자, 5 곱하기 5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7은요. 시험이 차례네. 5의 2제곱 곱하기 7의 세제곱. 그치, 맞아요.
이거는 5의 2제곱이라고는 잘 말을 안 해요. 뭐 사실 틀렸다고 하기는 좀 뭐한데, 이제 보통은 이제 5의 제곱이다. 그냥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읽어. 그래서 이런 건 이제 그 약속이니까, 수학이란, 그러니까 언어는 전 세계가 나라마다 많이 틀리잖아요. 나라와 민족에 따라서 언어는 많이 틀리지만은 숫자는 다 0에서부터 0, 1, 2, 3, 4, 5, 6, 7, 8, 9라는 이걸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죠. 이런 숫자를 다 공통으로 쓴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수학이야말로 더 만국의 사람들이 다 이제 공통으로 쓰는 언어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약속들은 이제 좀 지켜줄 필요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자,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5는 문규 한번 불러볼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3의 제곱 곱하기 5. 그렇지. 맞아요. 잘했고. 쓸 때는 이렇게 이제 쓰면 돼. 그 다음에 4번은요. 자, 7분의 1 곱하기 7분의 1 곱하기 7분의 1. 지금 쓰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불러봅시다. 일단은. 7분의 1은 세제곱. 그치, 맞아요. 7분의 1의 세제곱. 잘했어.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쓸 때 처음에 실수들을 좀 많이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7분의 1의 세제곱, 이게 7분의 1이라는 분수가 3번 곱해졌으니까, 결국 7분의 1을 3번 곱한 7분의 1의 세제곱이 맞는데, 이거를 쓸 때, 이런 식으로 쓰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7분의 1의 세제곱이야.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근데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이제 틀리게 처리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은, 지금 분수는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써버리고 나면 얘는 이제 1만 세제곱이 됐다는 의미가 돼요. 그럼 이런 세제곱을 해도 얼마야? 그치? 이런 뭐 세제곱을 하나, 100번을 곱하나, 뭐 그냥 1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7분의 1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실제 7분의 1의 세제곱은 이게 7분의 1이 아니거든. 그렇다면은, 자, 이걸 7분의 1을 세제곱을 할 때 분자인 1뿐만 아니라 분모도 세제곱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전체가 3번 곱해졌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얘는 꼭 뭐를 씌워야 되냐면 이렇게 가로를 씌워줘요. 가로를 씌워서 이렇게 써주면은 7분의 1이라는 분수 전체가 3번 곱해졌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7분의 1의 세제곱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쓰면은 될까 안 될까요? 7의 세제곱분의 1. 이거는 된다 안 된다? 5x? 요거는 가능해요. 이렇게 쓰는 건 괜찮아. 자, 왜냐하면은 어차피 얘를 이제 계산을 하면은 우리 이제 좀 이따가 오늘은 말고 한 다음 시간 정도에 그 지수법칙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다시 할 텐데, 지수법칙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a분의 b라는 이제 분수가 있는데 이 전체를 몇 제곱을 했어? m제곱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분자도 m제곱이 돼야 되고 분모도 m제곱이 돼야 돼. 그래서 얘가 이제 a의 m제곱분의 b의 m제곱. 이런 식으로 이 지수가 분자, 분모의 각각의 거듭제곱꼴로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분배가 된다고 하지. 그래서 지금 7분의 1의 세제곱이 되면은 얘가 이 지수가 1의 세제곱으로도 분배가 되고 분모인 7의 세제곱으로도 이렇게 이제 분배가 돼. 그러면은 뭐가 되겠어요? 정리를 해주면은 7의 세제곱분의 1의 세제곱인데 어차피 1의 세제곱은 그냥 1이잖아요. 똑같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써도 틀린 게 아니란 얘기인 거야. 7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이제 나타내도 틀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분자가 1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7분의 2야. 7분의 2의 세제곱을 쓰는데 그냥 분모만 7의 세제곱분의 2 이렇게 써버리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이제 분모뿐만 아니라 분자도 세제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7분의 1을 곱하기 7분의 2 곱하기 7분의 2 이렇게 3번 곱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지수법칙에 따라서 정리를 해주면은 분모인 7도 세제곱이 된 거고 분자인 2도 세제곱이 된 거기 때문에 결국은 7의 세제곱분의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는 게 정답인 거지.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요. 자, 또 이제 비교하기 좋고 여러분들이 실수 잘하는 것 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5번을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졌네.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분의 1이다. 자, 이런 거는 어떻게 쓰면 돼? 그냥 이제 불러보자면 좀 누구 차례지? 동근이 차례죠? 이거 뭐라고 읽을 거예요? 5분의 1의 지금 동근이는 5분의 1의 4제곱. 말 그대로 하면 이렇게 써지는 거야. 그럼 이거는 맞다 틀리다? 뭐 이렇게 써도 맞아요. 오케이.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지금 어차피 분자는 1인데 분모에만 지금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5가 4번 곱해졌잖아. 그러면 분모만 5의 4제곱. 뭐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얘하고 얘는 이제 똑같은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뭐 비슷한 거, 이 옆에 3-1에 이제 하나 보면은 5번에 보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7분의 1이다라는 이제 약간 복잡해 보이는 문제가 있는데, 자, 이런 것도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그냥 묶어서 쓸 수가 없잖아. 얘는 분모가 지금 모두 5만 곱해졌기 때문에 그냥 5분의 1 전체 4제곱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었지만은, 여기는 분모에 2도 있고 3도 있고 7도 있잖아요. 그러면 쓸 때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지. 2가 3번 곱해졌으니까 2의 세제곱에다가 곱하기 3이 2번 곱해졌으니까 3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7은 한 번, 7의 1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요 이제 7 같은 경우는 그냥 7 이렇게 썼을 때 사실은 7이 그냥 한 번 곱해진 거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7이 한 번 7의 1제곱이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그냥 7이라고 썼을 때도 사실은 여기에 지수 1이 숨겨져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 이 1은 굳이 안 쓰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생략을 하기 때문에 그냥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지수 법칙을 적용시키다 보면 이게 이제 드러나게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7의 제곱 곱하기 7을 한다. 이런 이제 계산을 하는 게 이제 지수 법칙을 적용시키는 건데, 그러면 얘는 이제 7이 몇 번 곱해진 거야? 7이? 3번 곱해. 맞아요. 3번 곱해진 거지. 왜냐면 7의 제곱이란 자체가 7 곱하기 7이고 거기다가 7이 한 번 더 곱해졌으니까 7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러면은 7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써주는 건데, 지수 법칙은 이걸 이제 어떤 공식화시켜서 빨리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고, 그럴 때는 자, 이렇게 거듭 제곱끼리의 곱셈은 지수끼리의 합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가 지수가 얘는 이제 딱 보이는데 2라는 지수가 보이는데 이게 지수가 없잖아요. 더할 게 없는데 그러면 왜 3이지? 2 더하기 0이면은 2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은 7이라는 거 자체가 7이 한 번 곱해진 거기 때문에 7의 1제곱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1은 생략이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곱할 때는 이게 한 번 곱해졌다는 걸 생각을 해서, 아니면 헷갈리면 그냥 여기다가 1제곱이라고 써줘. 그러면은 이렇게 거듭 제곱의 곱은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할 그 지수 법칙에서는 지수끼리의 합이 되기 때문에 곧 2 더하기 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7의 세제곱, 즉 7이 3번 곱해졌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거듭 제곱에서 이제 밑과 지수는 뭐냐, 이제 뭐 이런 거. 이거는 뭐 한번 뭐 숙제로 해도 되고, 일단 숙제는 이제 여기 워크북이 있죠. 그 이미 좀 풀어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치? 이제 이 책으로 먼저 시작한 친구들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 책이 하나가 더 있잖아. 베이직센이 있지? 그거 가지고 이제 오늘 숙제를 받아가요. 이거는 뭐 굳이 안 하더라도 될 것 같아요. 뭐 2의 5제곱이면 밑은 뭐예요? 밑은 2고 지수는 5인 거지. 10의 제곱이면 밑은 10이고 지수는 2고, 뭐 그냥 한번 쭉 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조금 더 난이도가 이제 높아지는 그런 문제를 해봅시다. 아직까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이것도 한번 좀 시켜볼까? 아직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돌아가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9페이지에 1번을 보세요. 1번 지금 주원이 차례네. 자, 1번을 보시면은 자, 1, 3, 15, 1, 3, 15, 19, 27, 31, 69, 79라는 이런 이제 숫자들이 있는데 자연수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잖아. 자, 소수가 몇 개인지 구하려면은 소수가 뭐뭐뭐가 있는지를 가려낼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주원이가 해봅시다. 자, 1은 소수다 아니다? 자, 3은 소수다 아니다? 소수 맞지? 동그라미 치고. 15는 아니다. 그리고 19는 소수다 아니다? 소수 맞고. 오케이. 27은 소수다 아니다? 소수가 소수가 아니지? 그렇지. 31은 소수다? 아니다? 소수. 오케이. 그 다음에 69는 소수 아니에요? 소수다 맞다? 합성수지? 그렇지. 제하고 79는 아직까지 이렇게 큰 수 잘 안 봤지?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네. 79는 소수일까요? 아닐까요? 소수일까? 합성수일까? 자, 얘는요. 아마 이제 3으로 안 나눠지고 1, 2, 3. 일단 솔수니까 2는 이제 안 되는 거야. 2가 안 된다는 얘기는 2를 포함한 모든 짝수들로는 다 나눠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2뿐만 아니라 4나 6이나 8이나 10이나 이런 것들로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홀수들로만 한번 나눠 떨어지는지 한번 고려를 해보면 돼. 그래서
근데 3으로 안 되죠. 3 안 되고 5도 안 되고 7 되나요? 7도 안 되지. 7로도 안 나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9도 안 되죠. 9도 안 되고. 그럼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라 11, 13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돼. 혹시나 될란가. 11 안 되고 13 3배를 하면은 3, 13 곱하기 13 13도 안 되겠네요. 13 그 다음에 14, 15 15 안 되고 16 17 17 7하고 곱해가지고 9가 나오려면 77에 49인데 그러면은 그럼 119가 나오니까 이런 거도 안 되고 그 다음에 19 곱하기로 해서 79가 이것도 나올 수가 없겠네. 그러면 이제 79는 소수가 맞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나눠 떨어지는 게 없다. 1과 자기 자신 외에는 나눠 떨어지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소수가 맞는 거네요. 자, 그래서 이제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4개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이제 각각 따져보면 되고요. 자, 이제 비슷하게 이제 개수를 세는 건데 합성수까지 이제 세보래요. 다은이 차례네요. 지금 숫자가 이제 1, 5, 16, 17, 23, 27, 41, 43, 63 이렇게 있어요. 소수의 개수는 A, 합성수의 개수는 B라고 할 때 A-B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 그러면 이것도 이제 하나 따져봐야 되겠네. 자, 1은 소수다, 합성수다? 1은 사실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에요. 이제 주의해야 돼. 얘가 사실 숫자들 중에서 가장 특이한 존재가 뭐냐면 이제 0하고 1이에요. 얘들은 이제 항상 별개로 좀 취급을 해줘야 되고. 자, 5는 소수, 합성수? 5는 소수였지. 2, 3, 5, 7, 11, 13 이런 식으로 이제 갔었죠. 소수가. 얘는 소수가 맞고 16은 소수다 아니다? 아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2를 제외하고 나머지 짝수는 전부 다 소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는 그러니 우리가 합성수의 개수도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합성수. 자, 그러면 이제 소수는 이렇게 합시다. 소수는 동그라미를 치고 합성수에는 세모를 칠게요. 자, 17은 소수다, 합성수? 소수다, 합성수? 합성수다. 17도 이제 소수예요. 2, 3, 5, 7, 11, 13 다음에 나온 게 17이야. 그래서 얘는 이제 소수가 되고 23은 소수, 합성수? 얘도 소수고요. 27은요, 뭘로 나눠지는 거 있나? 3으로도 나눠지고 9로도 나눠지지? 그러면은 얘는 합성수. 자, 41은 소수, 합성수? 얘도 이제 소수에 해당이 돼요. 이제 50 안쪽의 소수들을 쭉 나열하다 보면 이제 41이 나와. 그래서 얘도 소수고 43도 그 다음에 이제 또 소수에 해당이 돼요. 63은 소수일까요? 합성수일까요? 맞아요. 얘는 이제 합성수예요. 왜냐면 3의 배수가 되니까 뭐 9, 7에 63도 되고요.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소수가 몇 개가 나왔냐 하면은 소수는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합성수는 1을 제외한 나머지 하나, 둘, 3개가 되겠네요. 그럼 이 값이 지금 A란 얘기고 얘가 이제 B란 얘기잖아요. 따라서 뭐를 구하랬어? A-B, A 빼기 B를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답이 얼마죠? 5 빼기 3이니까 2개가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이라고 하면 되겠네. 자, 여기까지 좀 하고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설명 계속 듣고 있으니까 힘들지?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그러니까 잠깐만 아직 쉬는 시간 이제 좀 이따 줄 건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우리가 이제 주로 자기주도 학습식으로 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자, 뭐 요거 이렇게 돼요. 자, 문제 풀어봅시다 하면서 문제 푸는 시간을 이제 많이 줬어요. 그리고 대부분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만 좀 듣고 나면 스스로 그냥 술술술 풀어 나갔었단 말이야. 그런데 앞으로는 중학교부터는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야 될 개념의 양도 많고 어렵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학습한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제 들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은 방학이지만은 학교 다녀오고 이제 개학하고 나서 학교도 다녀오고 하면 되게 피곤하고 그렇겠지만은 좀 이제 집중을 해서 참 잘 들으면서 이제 그 선생님들이 가르쳐 준 내용을 이렇게 뭐 필기도 하고 좀 정리도 하고 하면서 새로운 내용들을 자꾸 학습을 한다 이제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야 이제 실력이 늘어.
자, 수고했어요. 좀 쉬었다 합시다. 자, 소수와 합성수의 성질. 이런 거 이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고르라 이런 식의 문제 같은 경우는 다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개념을 좀 확실하게 알아야 이제 되는 건데. 이제 3번 누구 차례지? 문규 차례구나. 아니요, 내 차례입니다. 시연이 차례지? 시연이가 3번에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그 9페이지예요. 9페이지 3번에 동그라미 1번.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오케이, 맞아요. 그다음 2번. 짝수 중 소수는 하나뿐이다.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그 숫자가 뭐지? 2. 그렇지. 잘하네요. 3번. 가장 작은 소수는 2다. 오케이, 맞네요. 이것도. 4번. 7의 배수 중 소수는 1개이다. 맞아요. 왜냐면은 어떤 수의 배수라고 하면은 일단 7 자체는 지금 소수예요. 7의 배수 중에서 7은 소수인데 그 다음부터 7의 배수인 14, 73, 21, 74, 28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그 소수가 아니게 되는 거야. 딱 시작하는 숫자 7만 이제 소수인 거지. 그 다음에 5번 12의 약수 중에서 소수는 3개이다. 자, 요거는 맞을까 틀릴까요? 왜 틀릴까요? 요거는 사실 무슨 법칙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따져봐야 돼. 사실 이제 지금 1번부터 4번까지가 다 맞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5번이 틀리겠지. 그런데 이제 요거는 뭐 특별한 이론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12의 약수 중에서 소수를 얘기하라고 고르라고 했으니까 개수를 말하라고 했으니까 12의 약수를 한번 뭐 다 구해보죠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12의 약수는 1, 12, 그 다음에 2, 6, 12, 3, 4, 10이잖아요. 그럼 요 중에서 이제 소수를 찾아보는 거지. 그러면은 1은 소수도 합성수고 아니고요. 2는 소수가 맞지. 3도 맞고요. 4는 합성수고 6도 합성수고 12도 합성수지. 그러니까 소수는 몇 개? 딱 2개가 있는 거죠. 자, 뭐 요거는 이렇게 따져볼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규 차례네요. 다음 중 옳은 것은 1. 1을 제외한 모든 홀수는 소수다. 맞을까 틀릴까요? 틀리지. 뭐 생각해보면 예외가 굉장히 많아요. 홀수 중에서 뭐 9도 합성수고 뭐 13, 14, 15 같은 것도 합성수고 뭐 엄청 많어. 그 다음에 2번 한 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합성수는 5개이다. 이건 좀 따져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냥 딱 보는 순간 알 수가 없고 우리가 한 자리 자연수니까 1부터 9까지잖아. 1, 2, 3, 4, 5, 6, 7, 8, 9인데 이 중에서 합성수를 찾아봅시다. 자, 1은 합성수도 소수도 아니고 2, 3은 소수고 자 4가 합성수죠. 그 다음에 또 6이 합성수고 그 다음에 8하고 9도 합성수니까 합성수의 개수는 5개가 아니라 4개인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2번도 틀리고요. 3번 약수가 4개인 자연수는 합성수이다. 맞아요. 맞지? 그치? 요거는 이제 바로 나오죠. 약수가 2개인 거는 소수이고 3개 이상이면 합성수니까 4개면 이제 당연히 합성수가 되겠지. 4번 가장 작은 합성수는 6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그러면 얼마일까요? 가장 작은 합성수는? 합성수는 4예요. 4. 그렇지. 맞아요. 6일 보면 알지. 그래서 이제 4번도 틀리고 그 다음에 5번 두 소수의 곱은 홀수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소수의 곱은 그러니까 틀리다는 얘기는 그럼 무조건 짝수다? 가 아니라 아니라 2 빼고 홀수라가지고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짝수가 될 수도 있고 홀수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왜냐하면은 뭐 유일한 짝수가 이제 2니까 2와 다른 수가 곱해지면 이제 무조건 짝수가 되죠. 왜냐하면 2라는 숫자 자체가 짝수니까 이제 짝수의 다른 말이 뭐다? 짝수의 다른 말은 곧 2의 배수잖아요. 2의 배수란 말은 2에다가 뭔가 숫자가 다른 수가 이제 곱해졌다는 거야. 2와 곱해지는 순간 무조건 이제 2의 배수가 돼버리는 거지. 이런 경우는 이제 그러면 2의 배수이자 곧 이제 짝수가 돼버리는 건데 그 외엔 이제 나머지가 다 이제 홀수잖아요. 그러면은 홀수들끼리 곱하면은 홀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3 곱하기 5를 하면은 3, 5, 15니까 홀수가 되지. 그러니까 이제 홀수 곱하기 홀수는 이제 홀수가 나와요. 그래서 짝수가 나올 수도 있고 홀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두 소수의 곱이 홀수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틀린 거지. 그래서 이제 지금 맞는 게 뭐밖에 없어?
답을 골라봐야죠. 어느 게 맞는 거지? 3번이 답은 3번. 그렇지. 맞아요.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다음 중 옳은 것은 요거 뭐 다 읽기는 그러니까 단어가 한번 맞춰봅시다.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4번에 자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3분의 1은 3의 4제곱분의 1. 맞아요. 정답. 잘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동근이 차례. 자, 6번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7 곱하기 7이다. 맞네요. 2 곱하기 2 곱하기 3이 3번이 곱해졌고 3 곱하기 3 곱하기 3에다가 또 7 곱하기 7은 자, 거듭제곱을 한번 읽어볼까요? 2의 몇 제곱? 2의 2제곱 또는 2의 제곱이라고 읽고 그 다음에 이제 3의 세제곱. 그렇지? 그 다음에 7의 몇 제곱? 7의 제곱이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A, B, C에 대해서 A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값을 구하라. 그래서 A가 얼마라는 거야? 그러면 A가 2고 B가 3이고 C가 2인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여기서 이제 틀리는 경우들도 많아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자, A 더하기 B 빼기 C 그러면은 2 더하기 3 빼기 2잖아요. 얼마지? 그치. 2하고 2가 빼지니까 답은 3이 되는 거죠.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문제들이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아직까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숙제를 내준 것도 있기 때문에 요 소인수분해까지는 좀 진도를 나가야 되겠어요. 오늘 이제 약수 구하기까지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약수는 뭐 다음 시간에 하더라도 일단 소인수분해가 뭔지 이거를 좀 이제 다루는 거에서 할 건데, 그래서 숙제에도 사실 이제 약수 부분은 뺐기 때문에 약수는 뭐 다음 시간에 해도 되고, 이 소인수분해라는 거 이제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합성수라는 게 왜 합성수냐면 소수들로 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소수들이 합성이 돼서 이제 합성수라는 이제 새로운 숫자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합성수들을 소수들의 곱으로 분해하는 게 이제 말 그대로 소인수분해인 거야.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우리가 새로운 용어를 이제 자꾸 접하다 보니까 조금 의문이 드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소인수분해라고 했을 때, 자, 이 소자는 이제 소수를 말하는 거예요. 소수들로 분해한다는 거고, 요 인수는 뭐냐 하면은, 그럼 이 인수가 뭐지? 인수가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음. 뭐가 되는 수요? 유래가 되는 수요? 원인이 있는 수, 약간 인자가 좀 원인 인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할 때는 이 인수라는 말은 그냥 약수와 똑같다고 이해를 하면 돼요. 약수와 똑같은 말이야. 99%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약수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숫자는 2로 나눴을 때 몫이 5로 딱 떨어져. 그러면은 2가 10의 뭐가 돼요? 2는 10의 약수가 되는 거고 5도 10의 약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약수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모든 나눗셈식은 곱셈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 그게 이제 검산식이잖아요. 얘와 얘를 이렇게 곱했을 때 10이 나와야 이제 맞는 거잖아. 즉 10은 2 곱하기 5 이렇게 이제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보니까 2와 5는 다 10에 뭐였어요? 2와 5는 다 10의 약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숫자가 다른 숫자들의 곱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으면은 이때는 이거를 이렇게 하기도 해요. 2는 10의 인수다. 5는 10의 인수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약수는 나누어 떨어진다는데 좀 더 이제 강조점이 있는 거고, 인수라는 거는 어떤 숫자가 다른 숫자들의 곱으로 나타내질 수 있다라는 데 좀 더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인수 분해라는 거는 다른 말로 그냥 소수인 약수들로 분해가 됐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우리 이제 중3 올라가면은 이제 요 소인수 분해에서 소자를 뺀 인수 분해라는 걸 배워요. 인수 분해. 그러니까 숫자를 이렇게 소인수 분해하듯이 분해하는 것도 그것도 인수 분해예요. 예를 들어서 뭐 24를 4 곱하기 6으로 이렇게 이제 분해를 했어요. 얘는 소인수 분해다 아니다? 24를 4 곱하기 6으로 나타내면 이건 소인수
소인수분해가 아니지. 왜냐하면 얘하고 얘가 소수가 아니잖아.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내줘야지 소인수분해인 건데 얘는 얘하고 얘는 소수가 아니니까 소수들로 분해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얘는 인수분해는 되는 거야. 인수. 왜냐하면 4와 6이 24의 약수잖아요. 그런데 인수라는 말 자체가 이제 약수랑 똑같은 거니까 이런 건 이제 인수분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숫자들을 곱으로 나타냈을 때는 인수분해란 말은 잘 안 써. 그럼 언제 주로 쓰게 되냐면은 어떤 식을 분해했을 때 써요. 나중에 이제 인수분해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배우게 되면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은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두 개의 식의 곱이다. 이렇게 이제 분해가 가능해. 그럴 때 이런 식들은 이 식이 2에 곱하기 2에 이렇게 이제 나눠졌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인수나 약수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건데 즉 x 플러스 1은 x제곱 마이너스 1의 약수다. x 마이너스 1은 또 x제곱 마이너스 1의 약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식의 경우에는 그 약수란 말을 잘 안 쓴다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는 인수, 즉 x 플러스 1은 x제곱 마이너스 1의 인수, x 마이너스 1도 x제곱 플러스 1의 마이너스 1의 인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식을 이렇게 다른 두 개의 인수가 되는 식들의 곱으로 나타내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인수분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준에선 그냥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인수는 곧 약수와 똑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소인수분해는 결국 뭐다? 소수인 약수들의 곱으로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얼마 전도 아니지 어제 이제 동근이 푸는 걸 이제 채점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거 24 있잖아. 24를 소인수분해하고 소인수를 쓰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소인수를 쓰시오. 근데 이제 동근이는 이거 소인수분해를 어떻게 썼냐면 소인수분해는 24를 이렇게 썼어요. 예, 그래서 2의 제곱 여기는 뭐 2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소인수를 쓰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결과가 뭐예요? 24는 24 같은 경우 이제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잖아. 그래서 소인수를 쓰라고 하니까 2의 세제곱과 3 뭐 이렇게 이제 썼어요. 이러면 맞다 틀리다? 다 틀린 거야 이런 거는. 그러니까 소인수분해 하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냐면 소인수분해하는 이제 과정이에요. 뭐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금방 얘기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제 가지치기 방식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소인수분해 방법도 있고 또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듯이 거꾸로 나눗셈 방법이 있지. 24를 거꾸로 나누고 이럴 때는 이제 소수들로만 나눠야 돼. 2로 나누면 12가 되고 또 2로 나누면은 6이 되고 2로 나누면은 3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소수가 나올 때까지 나누고 했더니 소수가 나왔어. 그러면은 결국 이 24라는 숫자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이것도 이제 소인수분해하는 방법이긴 한데 이런 걸 쓰는 건 이제 소인수분해 이 과정을 쓴 거고 소인수분해한 걸 쓰라 하면 결국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쓰건가 아니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이렇게 긴 거를 좀 간단하게 정리하는 방법으로 뭐를 배웠어요? 거듭제곱이라는 걸 배웠잖아. 그래서 거듭제곱을 이용을 하자면 얘는 이제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써야지 이제 소인수분해를 쓴 거야. 그러면 여기서 소인수를 쓰라는 말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24가 지금 2의 세제곱 곱하기 3으로 이렇게 이제 소인수분해가 됐다면은 문규가 한번 얘기해 볼까? 여기서 소인수가 뭐예요? 소인수는 2하고 그렇지 맞아요. 2와 3 이렇게 이제 써줘야 이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24라는 합성수를 구성하고 있는 소인수가 소수가 뭐밖에 없어요. 2하고 3밖에 없잖아요. 2의 세제곱이라는 것도 결국 2가 여러 번 곱해지는 거니까 2 외에 다른 숫자가 들어오지 않았지.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3이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여기서의 소인수는 2와 3 얘들만 이제 써주면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또 뭐 어떤 뭐 숫자가 있는데 얘가 소인수분해를 해봤더니 2 곱하기 뭐 3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곱하기 7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인수분해가 됐어. 그럼 시연아 여기서 소인수는 뭘까요? 소인수를 쓰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2하고 3, 5, 7 그렇지. 그러니까 이 거듭제곱 부분을 제외하고 얘만 갖다 쓰면은 그게 곧
이제 소인수를 제대로 쓴 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별표라는 숫자가 지금 뭐 계산을 안 해봐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소인수들의 거듭제곱으로 이렇게 곱으로 나타내졌잖아. 그러니까 이것들을 쓰면 이제 소인수를 제대로 이제 표현을 한 거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단원의 제목이 뭐예요? 첫 장이 이제 소인수분해 단원이야. 그러니까 이 소인수분해라는 내용 자체가 이제 여기 제목이 될 만큼 가장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소인수분해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간단하게 좀 얘기하긴 했지만은, 자, 소인수분해는 어떤 합성수를 소수인 인수들의 이제 곱으로 나타내 주는 건데요.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 80 정도 좀 숫자를 크게 한번 해볼까요? 80 같으면은 16 곱하기 5니까. 자, 8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럼 얘를 초등학교 때 이제 배웠었던 방법은 이제 거꾸로 나눗셈 방법이라고 해서 나눌 수 있는 숫자들로 계속 나누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제약이 하나 있는데 4나 8이나 이런 걸로 나누면 안 돼요. 꼭 소수들로 나눠가야 돼. 그래서 얘는 이제 소수 중에서 지금 짝수니까 2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로 나눠보면은 몫이 40이 나오지. 40이니까 또 2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2로 또 나누면은 20이 되고요. 2로 또 나눠보면은 10이 되고, 뭐 이제는 5로 나눌 수도 있고 2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5로 한번 나눠볼까? 5라는 소수로 나누면은 몫이 2가 되잖아. 그러면은 지금 이제 몫이 2가 된 이게 2가 나왔을 때 얘가 이제 소수니까 소수까지 이렇게 계산을 하고 끝내는 거야. 몫이 소수가 나올 때까지 계속 나눠가다가 여기서 소수가 나오면 이제 중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80이라는 게 2로 나누고 해서 이 80이 딱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나눗셈의 반대는 곱셈이잖아요. 결국 얘 곱하기 얘를 해서 이 80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쫙 곱하는 거야. 니은자 모양 곱해주는 거야. 꼭 채소 공배수 구하듯이 이렇게 쫙 곱하면은 결국 80이라는 숫자는 2 곱하기 2가 하나가 더 있네요. 2 곱하기 5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사실 이런 건 이제 초등학교 때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이미 여러분들은 소인수분해를 해봤던 거야. 다만 소수라는 걸 안 배웠기 때문에 그때는 용어를 소인수분해라는 말 자체를 안 썼을 뿐인 거지 이미 하기는 다 해봤어. 배워봤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좀 약간 길고 장황하니까 좀 더 깔끔하게 뭐를 써서 나타낸다? 그 거듭 제곱을 써서 좀 더 간결하게 나타내주면 얘는 2의 몇 제곱? 2가 4번 곱해졌으니까 2의 4제곱 곱하기 5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이제 첫 번째 방법인 거지. 첫 번째 거꾸로 나눗셈 이제 방법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자, 선생님이 이제 가지치기 방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가지치기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자, 8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얘를 어떤 숫자들의 곱으로 나눠요. 가지를 치듯이 나눠줘요. 우리 초등학교 때 이제 가르기를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가르기라는 걸 하잖아. 10은 뭐 2와 5의 곱으로 가르기를 한다든지 뭐 덧셈으로 가르기 하면 10은 2 더하기 8이에요. 뭐 이렇게 가르기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곱셈 가르기를 하는 거야. 80을 얼마 곱하기 얼마로 가르기를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이렇게 10이 들어간 거는 0이 들어간 거는 꼭 이제 10으로 나누는데 즉 8과 10으로 이렇게 가르기를 할 수가 있지. 8 곱하기 10이 80이니까.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이제 가르기를 계속 해요. 가지치기를 하는 거지. 8 같은 경우는 4 곱하기 2야. 그럼 2, 4는 2 곱하기 2죠. 10은 2 곱하기 5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치기를 하는데 언제까지 가지치기를 계속하냐면은 요 가지 끝에 자, 잘 보세요. 2, 5 이렇게 가지 끝에 지금 숫자가 이제 열매가 맺혔는데 어떤 열매냐면 전부 다 소수의 열매가 맺힌 거야. 가지 끝에 모두 소수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계속 가지치기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지 끝에 다 소수의 열매가 맺히면 이걸 종합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지. 지금 2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으면 아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또는 2가 4번 곱해졌으면 2의 4제곱 이렇게 바로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5가 한 번 곱해졌으니까 곱하기 5의 1제곱 또는 이제 5 이렇게 5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쓰면은 80이라는 숫자가 2의 4제곱 곱하기 5 이렇게 이제 소인수분해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단위 좀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요. 단위도 그렇고 뭐 단위도 완전히 이제 새로 배우는 거니까 좀 잘 듣고 좀 이해를 하도록 노력을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소인수분해 이렇게 하면 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도만 이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그 옆에 문제를 한번 좀 다뤄봅시다. 11번을 보면은 자, 소인수분해를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하면 시간 남을 것 같은데? 약수 구하기까지도 좀 얘기를 할까 그러면? 자, 11페이지 1번 보면요. 24라는 숫자를 지금 이제 가지치기 방식으로 이제 소인수분해를 하는 거지. 그래서 24를 자, 위아래로. 근데 아래에 12가 있으면은 12 곱하기 얼마죠? 24는? 12 곱하기 2니까 여기가 2와 11로 이렇게 이제 가지치기가 됐다는 거지. 그 다음에 12는 다시 2 곱하기 얼마지? 2, 6, 10이니까 여기는 6이 들어가야 됐네요. 그 다음에 6은 다시 2와 얼마로 가지치기를 하자면 2, 3은 6이니까 여긴 3이 들어가야 되겠네. 그러면은 여기서 자 24는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 지금 누구까지 왔지? 아무나 아마 자 방금 전에 선생님이 이제 문규한테 물어봤으니까 단호가 한번 대답해 볼까? 자, 요 결과를 통해서 24가 어떻게 소인수분해가 됐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2의 세제곱 곱하기 얼마? 3. 그렇지.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이제 가지치기 방식은 가지 끝을 보는 거야. 가지 끝을 봤을 때 전부 다 소수들이 이제 나와 있으면 되고 소수의 열매가 맺히면 되고 그때를 종합해서 2가 몇 개냐면 3개가 있으니까 2의 세제곱이고 3이 한 번 곱해졌으니까 곱하기 3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이제 소인수분해가 됐고 소인수를 쓴다면은 소인수는 여기서 2와 3만 이제 써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보이겠지? 그 다음에 이제 140 같은 경우는 좀 아래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쓰면은 140은 지금 2와 2로 나눴네? 2로 나눴으면 2 곱하기 얼마야? 2, 7에 14니까 이제 70이지? 그 다음에 70 같은 경우에는 다시 2로 나눴으면 2 곱하기 35고요. 그러니까 요 가지치기 방식이 좀 편리한 이유가 뭐냐면은 선생님은 주로 가지치기를 좀 더 선호하는데 자, 이렇게 이제 거꾸로 나눗셈 같은 경우는 꼭 소수로 나누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가지치기 방식 같은 경우는 꼭 소수로 나눌 필요가 없이 얘는 지금 이제 소수로 이렇게 2씩 이렇게 나눴는데 꼭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내가 생각한 숫자의 곱만 떠오르는 걸 그냥 바로 쓰면 돼. 선생님이 80 같은 경우는 딱 보는 순간 얘는 8 곱하기 10이잖아? 이렇게 생각해서 8과 12로 나눴잖아요.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야. 꼭 소수로 가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좀 더 편리한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했고 35 같은 경우에는 7이 나와 있네. 그럼 7, 5, 3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동근이가 얘기해 볼까? 요거의 결과를 쓰자면은 140이 어떻게 이제 소인수분해가 됐다는 얘기예요?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 그렇지, 맞아요. 잘했어. 그러면 소인수는 뭐뭐뭐다? 2와 5와 7. 그렇지, 잘했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 실수하지 않겠지. 그래요. 오케이. 자, 그럼 그 1- 옆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 또 이제 좀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잠깐만 칠판을 좀 정리하고 좀 더 설명을 이어서 할게요. 2시간 앉아 있으려니까 좀 힘들지? 항상 이제 우리 저번에 특강할 때도 이제 2시간씩 하긴 했었는데 또 이제 좀 오래간만에 이렇게 이제 2시간 수업을 하니까 좀 힘들 거예요. 쉬는 시간에는 좀 간식도 먹고 이런 거에 또 적응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요. 거꾸로 나눗셈 방식인 거지? 52를 소인수분해 한번 해봅시다. 52라는 숫자는 주원이가 한번 해볼까? 자, 얼마로 나눌 수 있을까요? 52를 이제 이렇게 나눴는데 근데 여기 26이 나왔네. 그러면은 52는 얼마로 나눴을 때 26이 나오지? 2, 그렇지? 2로 나눠서 26이 됐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눠서 또 13이 남았는데 13은 소수니까 이제 여기까지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은 13이 나오려면 또 이제 2로 나눴겠네요. 그럼 결국 요 결과로 봤을 때 5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소인수분해가 됐다는 얘기야?
그렇지, 맞아요. 잘했어요. 2제곱 곱하기 13.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소인수는 뭐하고 뭐다? 2랑 13이다. 그렇지. 잘했네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150을 소인수 분해를 해보니까 150은 자 처음에 여기에 75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역시 반으로 나눈 거네. 반띵을 했으니까 2로 나눈 거죠. 그 다음에는 3으로 나누면은 3, 2, 6, 3, 5, 15 이렇게 되고 25는 아직 소수가 아니니까 조금 더 나눠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5로 나눠 여기가 5니까 5로 나눴다는 얘기고 5, 5, 25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다은이가 한번 불러볼까? 요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15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소인수분해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여기 있는 숫자들이 그 가지치기 방식으로 따지면 가지 끝에 이제 소수의 열매가 맺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2가 한 번 있으니까 2 곱하기 그 다음에 3이 또 한 번 있죠. 그러니까 3 곱하기 5는 두 번 있으니까 두 개가 있으니까 5가 두 번 곱해졌다. 즉 5의 제곱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소인수는 뭐다? 그치 2와 3과 5가 이제 소인수가 된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제곱인수라는 말은 이제 쉽게 뭐 좀 줄여서 그냥 제곱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자연수의 제곱인수, 제곱수라는 거는 두 번째 곱해진 수예요. 그러니까 자, 2의 제곱이라는 거는 뭐 2의 제곱 인수 그런 거는 결국 2가 두 번 곱해졌다는 얘기니까 2 곱하기 2 이렇게 돼서 2의 제곱 이렇게 이제 쓰는 거지. 거듭제곱 형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저기 잠깐만 안녕 시영이 어서 와요.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제 잠깐만 좀 앉아 있어. 이제 조금만 더 해야 돼서. 뭐 그럼 이제 3의 제곱이면은 3 곱하기 3이니까 3의 제곱 이렇게 쓰는 거고 어떤 수가 이제 두 번 곱해진 걸 이제 제곱수로 한단 말이야. 5의 제곱이면은 5 곱하기 5가 됐으니까 5의 제곱인 거고. 그러면 여기를 보면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지수가 전부 다 2, 2, 2죠. 그러면은 지수가 2인 것만 제곱수냐 하면 이제 그건 또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2의 4제곱이라는 이런 이제 숫자가 있다고 쳐요. 2의 4제곱은 2를 4번 곱한 거니까 얘가 사실 16이거든요. 근데 2의 4제곱은 또 어떻게 변형이 가능하냐면은 자, 이거 지수 법칙을 얘기하고 나서 사실은 배워야 되는 건데 2의 4제곱이라는 건 2의 제곱이라는 숫자를 다시 제곱을 한 거야. 그러면 2의 제곱이 지금 4니까 얘는 이제 4의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4라는 숫자를 두 번 곱했으니까 이것도 이제 제곱수가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지수가 꼭 2가 아니더라도 짝수 형태이기만 하면 어떤 수에 다시 제곱 형태로 이제 변형을 시킬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지수가 짝수이기만 하면은 결국 뭐다? 이건 이제 제곱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뭐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 뭐 2의 4제곱이 아니라 한 3의 6제곱이라고 해봅시다. 3의 6제곱이라고 하면은 얘는 3의 세제곱이라는 숫자를 다시 한번 제곱한 거예요. 지수 법칙에서도 하겠지만 어떤 거듭 제곱을 다시 제곱했다. 이렇게 되면은 가로 전체 제곱이 되면 얘하고 얘를 이렇게 이제 곱해서 2 곱하기 3에서 이제 6제곱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3의 세제곱은 얼마지?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3의 세제곱은 27이죠. 그러니까 27의 제곱이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제곱수가 되잖아. 그래서 결국 이 지수가 짝수이기만 하면은 이제 제곱수가 된다는 거고. 그래서 요 이제 문제 유형에서 제곱수를 어떻게 만들까요? 라고 했을 때 제곱수를 만든다는 거는 결국 지수가 짝수가 되도록 변형을 시킨다, 만들어준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의 5제곱이다 하면은 지수가 지금 홀수잖아. 얘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야. 만약에 2의 4제곱이면은 얘가 짝수이기 때문에 이제 건들 필요가 없어요. 이 자체가 이제 제곱수가 되기 때문에 뭐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건데 2의 5제곱이면 이 지수가 이제 홀수니까 얘를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지. 제곱수가 되도록. 즉, 이 지수가 뭐가 되도록? 짝수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지금 요 책에 나와 있는 제곱수 만들기란 이제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쉽게 생각하자면은 사실 이게
6제곱만 되더라도 2의 6제곱만 되더라도 얘가 짝수가 되니까 이제 그 제곱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제 방법이 크게 곱하는 방법과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곱해주는 방법과 나눠주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곱하기만 생각을 한다면은 여기에다가 2를 하나를 곱해주면은 지금까지는 2가 5번 곱해진 건데 2가 한 번 더 곱해지면은 결국 얘는 이제 2가 총 6번이 곱해지니까 2의 6제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면은 이제 얘가 이제 짝수니까. 그래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수업 끝난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걸로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옆 교실에 잠깐만 있다가 몇 교, 아니 뭐 여기만 옆에 여기도 있고 잠깐만 이따가 들어와요. 금방 끝나니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제곱수를 만들어 준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문제도 있지만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얼마다 얘를 이제 제곱수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2의 제곱은 지수가 이미 짝수예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뭐를 먼저 관찰을 해야 되냐면 이제 지수들을 봐야 되는 거야. 지수가 여기는 2의 제곱인데 선생님이 여기는 지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지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3의 0제곱이 아니야. 얘는 3의 뭐다? 몇 제곱이다? 그치. 3이 한 번 곱해진 거. 3의 1제곱인데 이 1은 보통 생략을 하기 때문에 잘 안 써줄 뿐인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가 제곱수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뭐가 문제예요? 이 3의 1제곱 때문에 문제인 거야. 2의 제곱은 이미 지수가 짝수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건데 3의 1제곱이 얘가 이제 지금 뭐다? 홀수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결국 제곱수를 만든다는 거는 얘를 짝수로 만들어준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얘가 3의 1제곱인데 3의 제곱만 되더라도 지수가 짝수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제곱수가 될 거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3의 제곱으로 만들어주려면 얘를 얼마를 곱해줘야 돼? 여기에다가 3이 한 번 더 곱해지면은 3이 두 번 곱해진 꼴이 되니까 결국 지금 얘는 이제 그대로 두고요. 2의 제곱은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3의 제곱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지. 그러니까 지수가 짝수. 이거는 또 우리가 지수 법칙에서 2 곱하기 3 전체의 제곱이야. 이렇게 이제 변형이 가능해요. 그럼 얼마의 제곱수인 거야? 2, 3은 6. 6의 제곱인 거지. 6의 제곱이면 36이네. 이런 것까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인수분해를 좀 더 자유롭게 다루려면은 사실 이제 이 지수 법칙이라는 내용이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나와요. 하지만 선생님은 1학기 때 이제 다 설명을 해요. 1학년 때 설명을 해. 왜냐하면 지수 법칙을 알아야 이런 거듭 제곱들을 좀 더 이제 자유롭게 다루고 그리고 변형을 하고 조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규는 잠깐만 딴 친구들은 다 숙제를 내줬는데 문규 아직 숙제 안 냈지? 우리 이렇게 이제 숙제 해오고 자 우리는 토요일날 오전에 보겠네요. 자, 그날 다 나올 수 있지? 못 나오는 사람, 토요일날 오전에. 토요일날 못 나오는 사람. 시연이는 원래 이제 화요일, 목요일만이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시연이는 나중에 좀 따로 보충을 하든지 그렇게 할게요. 자, 그래도 수고들 많았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